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강의, 오늘이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7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주제를 여성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생리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지구의 반은 여자, 지구의 반은 남자, 이렇게 같이 동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여성들의 생리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남성들이 특히 여러분들 같이 이제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생물 시간이라든가 또는 성교육 시간이라든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런 여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생리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의 생리는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생리적 변화를 우리가 보통 생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생리라기보다는 월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월경은 영어로는 menstru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경은 여성이 주기적으로 몸 안에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서 이제 배란을 하고, 그 배란된 난자가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수정된 수정란이 원활히 착상이 되도록 이제 자궁에서 준비하잖아요. 원활히 착상이 되도록 준비되었던 자궁점막이 정상적으로 착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즉 수정이 안 되었거나 또 수정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착상이 안 되었을 그랬을 경우에는 출혈과 함께 질을 통해서 이 수정란 또는 그 점막들, 자궁점막들이 배출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월경, 또 요즘 보통 얘기하는 것으로는 바로 이제 생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달거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 menstru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men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월경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28일 정도의 주기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리는 3일에서 5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개인별로 또 어떤 그런 이제 그 몸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주기가 다를 수도 있고 생리하는 기간이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죠. 대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빠른 경우에는 진짜 8살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늦는 경우에는 16살 정도까지. 그래서 8세에서 16살 정도 그 사이에 처음으로 월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초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초경이 시작이 되면 이제 비로소 여성으로서 성인의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여성은 일생 동안에 약 400회 정도, 400회 정도의 이제 월경 생리를 하게 됩니다. 즉 400회 정도 이제 배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자도 한 400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배란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죠. 물론 석기 시대 이럴 때는 추정을 하는데 대략 한 150회 정도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밝히고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작이 된 월경은 45세에서 55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폐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월경을 갖다 멈추게 되는데, 폐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완경, 즉 월경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완경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월경을 통해서 흘리는 그런 이제 피의 양은 약 한 35ml 정도, 예,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적게는 10ml에서 많게는 80ml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피를 갖다 이제 흘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도 범위는 10에서 80ml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출혈 범위는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변화라든가 굉장히 그 어떤 상태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특히 생리통을 갖다가 많은 여성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월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다가 사실 가지고 있고, 또 유전적으로 어떠한 그런 이제 기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경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요 생리 주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변화는, 특히 여성들의 몸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뇌하수체 호르몬의 양이라든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 또 난소 내에서의 변화, 그리고 자궁 내벽의 두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곧 이제 그 주기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보통 이제 자궁벽이 결국은 착상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쵸? 이렇게 이제 탈락이 되면서, 그러면서 출혈과 함께 배출이 된다는 것이 이제 월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자궁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둘째 날, 셋째 날 정도에 이런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자궁벽이 제일 얇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배란을 할 때까지는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왜? 이제 배란이 되면은 또 다시 그 수정란이 자궁 내에 잘 착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태아로 성장하도록 영양도 공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면서 또 다시 월경이 시작될 때 다시 자궁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2, 3일 되면은 제일 얇아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에 배란 시기 정도가 보통 월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월경이 시작이 되는 그 중간 정도인 14일경에 이제 배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양도 에스트로겐 호르몬, 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뇌하수체 호르몬의 양도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도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생리라고 하는 것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handful of species on Earth share a seemingly mysterious trait, a menstrual cycle. We're one of the select few, monkeys, apes, bats, humans, and possibly elephant shrews are the only mammals on Earth that menstruate. We also do it more than any other animal, even though it's a waste of nutrients and can be a physical inconvenience. So where's the sense in this uncommon biological process? The answer begins with pregnancy. During this process, the body's resources are cleverly used to shape a suitable environment for a fetus, creating an internal haven for a mother to nurture her growing child. In this respect, pregnancy is awe-inspiring, but that's only half the story. The other half reveals that pregnancy places a mother and her child at odds. As for all living creatures, the human body evolved to promote the spread of its genes. For the mother, that means she should try to provide equally for all her offspring. But a mother and her fetus don't share exactly the same genes. The fetus inherits genes from its father as well, and those genes can promote their own survival by extracting more than their fair share of resources from the mother. This evolutionary conflict of interests places a woman and her unborn child in a biological tug-of-war that plays out inside the womb. One factor contributing to this internal tussle is the placenta,
the fetal organ that connects to the mother's blood supply and nourishes the fetus while it grows. In most mammals, the placenta is confined behind a barrier of maternal cells. This barrier lets the mother control the supply of nutrients to the fetus. But in humans and a few other species, the placenta actually penetrates right into the mother's circulatory system to directly access her bloodstream. Through its placenta, the fetus pumps the mother's arteries with hormones that keep them open to provide a permanent flow of nutrient-rich blood. A fetus with such unrestricted access can manufacture hormones to increase the mother's blood sugar, dilate her arteries, and inflate her blood pressure. Most mammal mothers can expel or reabsorb embryos if required, but in humans, once the fetus is connected to the blood supply, severing that connection can result in hemorrhage. If the fetus develops poorly or dies, the mother's health is endangered. As it grows, a fetus's ongoing need for resources can cause intense fatigue, high blood pressure, and conditions like diabetes and preeclampsia. Because of these risks, pregnancy is always a huge and sometimes dangerous investment. So it makes sense that the body should screen embryos carefully to find out which ones are worth the challenge. This is where menstruation fits in. Pregnancy starts with a process called implantation, where the embryo embeds itself in the endometrium that lines the uterus. The endometrium evolved to make implantation difficult, so that only the healthy embryos could survive. But in doing so, it also selected for the most vigorously invasive embryos, creating an evolutionary feedback loop. The embryo engages in a complex, exquisitely timed hormonal dialogue that transforms the endometrium to allow implantation. What happens when an embryo fails the test? It might still manage to attach, or even get partly through the endometrium. As it slowly dies, it could leave its mother vulnerable to infection. And all the time, it may be emitting hormonal signals that disrupt her tissues. The body avoids this problem by simply removing every possible risk. Each time ovulation doesn't result in a healthy pregnancy, the womb gets rid of its endometrial lining, along with any unfertilized eggs, sick, dying, or dead embryos. That protective process is known as menstruation, leading to the period. This biological trait, bizarre as it may be, sets us on cours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human race.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여기 밑에 제가 주소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반복해서 보실 분들은 한 번 봐가지고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요. 몇 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하시겠지만은, 이제 영화를 시청을 하실 텐데요. 과제는 남학생, 여학생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늘 시청하는 영화, 그에 대한 소감, 플러스, 유튜브에서 여성의 생리 관련 동영상 4편 이상 시청을 하시고 그 시청한 소감을 동영상 제목과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청한 영화 소감을 갖다가 물론 이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또 남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점, 이렇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에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참고로 제 이메일 적어놨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영화를 보기 전에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교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